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올바른 암 정보를 전달하고자 진행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답니다. 이번 세션은 뼈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김인호고요. 교수님들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한병원의 종양내과 김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민센터병원의 김현호입니다. 앞에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가 앞 두 세션에서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뼈로 암이 번졌을 때를 뼈전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방암 그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뼈전이가 유방암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왕 모신 김에 뼈로 암이 전이된 상황의 뼈전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처음 생긴 곳을 벗어나서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서 이런 뼈전이가 얼마나 흔한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방암이 간으로 퍼졌으면 저희가 간전이, 폐로 퍼졌으면 폐전이고, 뼈로 퍼진 경우에 저희가 뼈전이가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전이를 가지는 사기 암 환자에 있어서 뼈는 매우 흔한 전이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오늘 이야기한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 암에서는 뼈전이가 더욱 흔합니다. 그 외 폐암이나 다른 암종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뼈는 간이나 폐, 신장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가 아니라 자칫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할 수 있지만, 그 뼈 전이는 많은 전이성 암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고, 특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암의 악화와 상관없이 환자가 매우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시죠? 뼈 전이가 뭐 골절되고 이래가지고 컨디션 떨어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전이암에서 뼈 전이가 상대적으로 흔하게 관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뼈와 골격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이가 생기면 문제가 클 것 같은데 김현우 교수님 여기 잠깐 얘기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일상생활 하면서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무거운 무게, 그리고 체중, 여러 압력들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뼈에 하중되는 여러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인한 손상,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잘 모르지만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건강한 뼈는 이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고 해요. 그리고 뼈를 분해 흡수하는 파골세포, 이런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면서 손상된 뼈를 흡수하고 재구성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뼈를 단단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뼈전이가 생기면 이러한 뼈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파괴나 흡수 그리고 그 생성 사이에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뼈가 녹거나 비정상적으로 치밀해질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들은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로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뼈전이가 있는 경우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금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사실 일상생활도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골절을 저희가 뭐 골격계 합병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격계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김민환 교수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뼈 전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골격계 합병증, 뼈 합병증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이제 병적 골절 있을 수 있겠고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뼈 전이가 심해서 그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골절 예방을 위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수술을 필요할 정도로 이제 뼈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비나 감각 이상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척수 신경 압박, 뼈가 파괴되면서 칼슘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하는 고칼슘 혈증 등이 있습니다. 모두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전이성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전신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질도 저하시키고 직접적인 암 치료 외에도 부수적인 의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잘 받는 거를 심하게 이제 방해할 수가 있어서 뼈전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효과적인 항암제가 개발돼 가지고 전이성 암으로 생존하는 게 계속 이제 길어지고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 계획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 뼈전이와 골격계 합병증의 조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뼈전이가 있는 경우에 골절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뭐 통증 같은 증상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뼈전이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나요? 뼈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암 치료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암의 진행을 막고 조절이 당연히 잘 되어야 뼈에 전이된 부분 역시 악화를 막고 크기가 줄거나 지연을 시킨다면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골절 발생도 감소시킬 수도 있고 통증도 잘 조절할 수 있는 한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뼈전이와 관련된 이제 특정 부위의 통증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이제 아까 앞에 잠깐 언급했던 뭐 척수 압박 이나 여러 구조적 문제의 발생 위험성이 높으면 수술적 교정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항암 치료와 같은 전신 치료를 유지하면서 뼈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골표적 치료제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암 치료를 계획대로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다 뼈전이의 중요한 치료법이긴 한데 오늘 저희는 내과 의사니까 방금 김현우 교수님이 얘기한 그 우리가 흔히 뼈주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외래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뼈주사라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드리는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김현우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뼈에는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이제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이제 암세포에 의해서 활성화된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가 이제 뼈를 분해하게 되면 이때 이제 여러 성장 인자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또 늘어난 암세포에 또다시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고 뼈가 계속해서 파괴되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골표적 치료제들은 이제 파골세포의 활성화 기능을 억제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그리고 뼈의 파괴와 재흡수를 막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골표적 치료제들의 종류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데노스맙 제제인 엑스지바라는 것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인 이제 졸레드로네이트와 같은 약제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그럼 방금 말씀하신 약제들 효과도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뭐 유방암, 전립선암 저희가 뭐 골격계 합병증, 그중에서도 골절 이런 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뼈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엑스지바나 졸레드로네이트 같은 골표적 약제들의 제일 중요한 효과는 이런 골격계 합병증의 발생률을 낮추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의 악화를 지연시킨다면 당연히 진통제 사용량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졸레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뼈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기존 치료에 비해서 한 20-30% 정도의 골격계 합병증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엑스지바 역시 유방암이랑 전립선암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졸레드로네이트와 비교해서 골격계 합병증 발생률을 한 20%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다른 암종들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 보고들이 있어서 골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효과로 생각하는 골격계 합병증의 감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위에 설명드린 모든 연구들이 그렇듯이 엑스지바나 졸레드로네이트의 적용을 암종에 대한 적절한 항암 치료 기반 위에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얘기하신 거를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항암제하고 어쨌든 뼈주사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에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김민환 교수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방암과 이제 전립선암이 주요 암이 되는 게 맞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뼈 전이에 대해서 엑스지바 혹은 이제 조메타의 사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는 유방암과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두 가지입니다. 뼈 전이가 있는 여러 가지 암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방암에서 골격계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뼈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이제 장기 추적을 해보면은 무려 이제 64%의 환자들에서 골격계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뼈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환자에서도 49%의 높은 발생률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골격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은 이제 효과적인 항암제들의 개발로 생존율이 향상이 이제 큰 폭으로 이뤄진 이제 2000년대에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어서 뼈 전이를 동반한 유방암과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이런 골격계 합병증 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 약제 사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도 이제 엑스지바나 조메타가 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점이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폐암이나 다른 암종들에서도 이제 30-40% 정도의 그런 골격계 합병증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외의 암종에서도 뼈전이에 대한 관리와 검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뼈전이가 가지는 위험성과 이제 이런 뼈주사들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치료법은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혹시 엑스지바, 졸레드로네이트 이런 약제 부작용이 어떤지 이인혜 교수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엑스지바와 졸렌드로네이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부작용은 저칼슘 혈증입니다. 그 뼈에 있는 칼슘이 많은데 뼈가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뼈를 보호하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분해 흡수되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를 보호하는 약제들을 투여받을 때 칼슘과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칼슘 보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심한 부작용으로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턱뼈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 위험은 매년 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검진과 환자의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감이나 오한 등과 같은 급성 주입 반응이나 근육통,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조메타의 경우에는 신기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 설명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턱뼈 괴사를 한번 너무 심하게 환자분이 경험하시고 나서는 그 뒤로는 정말 이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괴사가 되면 정말 환자분이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고통이 있어서 항상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해야 되겠다, 관리를 잘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뼈전이에 사용되는 약물의 효과, 부작용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김현우 교수님이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 암에서 뼈전이가 흔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 보통 데누스맙, 엑스지바나 아니면 졸레드로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이제 뼈전이로 인한 골절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 옵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다만 턱관절 괴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치과 검진을 꼭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저칼슘 혈증이나 기타 다른 부작용의 관리를 함께 하면서 해당 약제들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종양내과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런 약제에 대해 경험도 많으시고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이니까요. 함께 잘 상의하시면서 투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꼭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정리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뼈에 전이가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암 치료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환자분들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